안녕하세요. 엔츠네스트 대표 용수현입니다. 클래스 멤버에는 속성과 행동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중 행동, 메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동차 지식 문서를 뉴 키워드로 실체화하고 그 실체를 새로운 이름 아반떼에 할당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점을 찍어서 만든 속성에는 새로운 값을 할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름에 점을 찍어서 행동을 만들고 사용해 봅시다. 참고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미콜론은 코드가 끝난 뒤에 붙습니다. 컴퓨터가 일 하나를 마치면 더워서 땀을 흘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문자로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큰 따옴표 사이에 있어야 컴퓨터가 읽을 수 있습니다. 큰 따옴표 없으면 숫자인 줄 압니다. 만약 큰 따옴표가 없는 상태에서 글자 하나라도 끼어 있으면 오류가 납니다. 차량 번호처럼 더하기, 빼기 같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고유한 숫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숫자이지만은 큰 따옴표를 붙여서 문자열로 인식하는 편이 낫습니다. 축구선수 등 번호 같은 것도 연산할 일이 없으니 큰 따옴표를 붙여서 문자열로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문자는 스트링 타입, 숫자는 인트 타입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타입들 중 얘네는 기본으로 알아두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점 찍어서 행동을 써보겠습니다. 정식 용어는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예시를 보면 자동차 지식 문서로부터 아반떼, 소나타를 실체화해놓고 아반떼 뒤에 점을 찍어서 운전하다 행동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속성을 할당할 때와 달리 행동은 그냥 땀을 흘리지 않고 소가로가 붙는데 그 소가로 안에는 이 행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씁니다. 행동은 정의하는 부분과 호출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사실 호출해서 사용하는 부분만 보여드린 겁니다. 행동을 다른 말로 함수라고 하는데요. 함수라고 하면 오랜만에 들어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행동이 하는 일은 수학에서 함수가 하는 일이나 비슷합니다. fx 함수 구조가 fx는 x 써서 만든 식과 같다인 것처럼 행동을 쓸 때도 행동 이름, 소괄호 안에 준비물, 중괄호 안에 준비물 이용한 상세 행동 설명,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 비슷한 구조가 됩니다. 정의 부분은 함수 fx가 준비물 x로 어떤 요리를 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함수식은 아무 숫자 x에 1을 더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정의하는 부분이라면 호출은 x 자리에 실제 준비물 7이나 8 따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만든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하죠. 우리가 F7을 넣으면 7 더하기 2 하니까 9가 될 텐데 이 9라는 값을 돌려봤습니다. fx처럼 소괄호 안에 준비물 목적지가 들어있습니다. 중괄호 안에는 그 준비물로 뭘 할 건지를 명령해 뒀습니다. 이 부분이 운전하기 행동을 설명하는 정의 부분입니다. 참고로 준비물을 집어넣어 정의할 때 그냥 목적지가 아니라 스트링 목적지라고 넣는 이유는 C# 문법상 이 준비물은 어떤 타입인지를 함께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목적지가 문자열 타입이라서 스트링 목적지라고 적었지요. 보다 자세한 코드 설명은 나중에 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실제 준비물을 넣는 호출 과정을 볼까요? 정의 부분에 의하면 이 행동은 호출할 때마다 목적지 자리에 실제 목적지가 들어오면서 아반떼가 어디로 주행합니다 라는 한 줄을 콘솔 창에 쓸 것입니다. 서울시 송파구로 실제 목적지를 적고 행동을 실제로 쓰는 것을 호출이라고 합니다. 준비물은 하나보다 많을 수 있는데 많이 쓰면 코드가 복잡해지니 추천하진 않습니다. program.cs 파일의 시작 코드를 보면 main이라고 부르는 진입점이 있던 것 기억나시나요? 구조를 보다 보면 결국 이 부분도 프로그램의 시작점 역할을 하는 하나의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괄호 사이의 영역을 지역이라고 한 거 기억하실 텐데요. 이 영역 안에서, 즉 메인 함수 안에서 컴퓨터가 첫 시작을 연 이후에 모든 행동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행동은 코드가 흘러가는 기준이고 코드가 흘러가는 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행동도 여러 가지 작은 단위의 행동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손 씻기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이 손 씻기라는 행동을 하는 데에도 작은 수많은 행동들이 들어갑니다. 코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의한 행동 안에는 그 행동을 표현하기 위한 또 다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가 여기 있습니다. 요리는 레시피 고르기, 재료 준비와 손질, 요리, 뒷정리의 과정을 포함하는 행동입니다. 운동은 운동기구 선택, 준비 운동, 본 운동, 마무리 운동, 기구 정리의 과정을 거칩니다. 공부나 청소도 마찬가지로 여러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읽어내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디버깅을 배울 겁니다. 작성한 코드를 한 줄씩 천천히 분석하는 것을 디버깅이라고 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영상을 멈춰가면서 한 장면씩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원하는 코드에 커서를 두고 F12를 실행하면 노란색 화살표가 생깁니다. F12를 누를 때마다 한 줄 한 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console.write라인이 보이시나요? 대체 우리가 콘솔이라는 지식 문서는 언제 만들었죠? 2편에서도 보았던 내용입니다만 시작하면서 프로젝트 템플릿을 선택할 때 콘솔 앱을 골랐으니 콘솔 개발에 필요한 도구 상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콘솔 개발에 필요한 도구 상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 상자 안에는 콘솔을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 문서와 행동들이 제공됩니다. 왼쪽 상단의 검은 바탕에 흰 글자로 이루어진 창이 바로 콘솔 창입니다. 우리가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에서 console.writeline 같은 도구를 제공합니다. console.writeline이라는 것은 콘솔 창에 내가 입력한 문구를 한 줄 적으라는 뜻입니다. 도구 상자 안에는 콘솔을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 문서와 행동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도구 상자 속 도구들을 사용해서 코딩합니다. 개발자들이 미리 개발을 해놔서 우리가 맘껏 쓸 수 있는 기본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면 도구 상자에 GPS, 카메라, 주소록, 통화, 같이 내가 애써 만들지 않아도 사용 가능한 이미 완성된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수학적, 공학적이었던 코딩과 달리 지금의 코딩은 더 쉬운 언어적인 코딩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코딩은 언어적인 코딩이라 배우기에 어렵지 않으며 언어적으로 제공된 도구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T 업체들 개발자들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왔습니다. 우리들은 입맛대로 그 도구를 사용해서 컴퓨터에게 이렇게 작동해줘 하고 언어로 대화만 하면 됩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업에서 수많은 편리한 도구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코딩을 배우면 이러한 새로운 도구에 쉽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에 뛰어들거나 관련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엔츠 스튜디오는 공학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쉽게 개발할 수 있게 하고자 강의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코딩을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께 도움되기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